네. 자기소개를 부탁해 주세요. 현재 뭔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희경이라고 하고요. 강릉에 살면서 영화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주로 쓰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실 정말 계기가 뭐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쓰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한마디에 생긴 기회가 계속 이렇게 번져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기초 편집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또 거기에 계시는 어떤 분이랑 작업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어떤 초심자기자 제가 영화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된 첫 계기였고요. 그 기초 편집 수업 그곳을 시작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미디어 센터나 인디하우스나 여러 곳에서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곳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 동료도 생기고 뭐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마련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할 때도 뭐 약간 멀어져야 되나 싶을 때도 주변에 뭐 동료분들도 생기고, 네, 지금은 또 그 지역 영화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약간 네, 그 수식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딱 해봐야지 하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걸 좋아하고 뭐 보는 걸 좋아하고 원래부터도 사실 기획하고 사실은 영화 감독이라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써내진 못했지만 저 혼자 적어둔 그 기록장에는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되게 나중에 그걸 발견했는데 있었구나. 뭔가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집약이 그래도 직업군으로 보이는 그 단어로는 감독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내가 그린 어떤 거에 좀 다가와는 있네 싶기는 했었어요. 그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속해 있던 학교나 혹은 그때 학급이나 그때 선생님들의 뭔가 분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의 막 관심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선택지 중에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나는 사실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나의 어떤 그 흥미 영역 안에서는 뭐 글쓰기가 있으니까 문예 창작이나 글을 쓴다고 하는데 좀 더 가까운 관련 학과들을 늘어놓기만 했지. 근데 그걸 늘어놨을 때 당장 뭐 교사가 되거나 뭐 그것을 가르치는 쪽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너는 이걸로 어떻게 앞으로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니? 라는 거를 뭐 글을 쓰는 학원에 가서도 들었었고 학교에서도 들었었고 친구들도 이제 그냥 저 같은 문과생들끼리도 그랬었고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배우고 내가 이거를 일로서 또 뭔가를 하는 데랑은 뭔가 그 끈이 잘 닿지 않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당장 뭘 선택하고 뭔가를 하면 또 그만큼 후회할 것 같고 그만큼 또 잠깐 반려의 시간을 두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도 어떤 휴식이 필요했고 또 가족들한테도 나의 상태를 알리면서 살짝 어떤 도피성 네, 뭐 이렇게 유학? 어학연수를 잠깐 다녀오긴 했었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막 공상과처럼 더
확장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도 나는 뭔가 만들고 창작하는 거를 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막 설명하기도 했고, 네. 이제와 생각해 보면 되게 계속 그런 욕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나 저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만큼 제가 뭘 더 막 강릉 안에서도 찾아보려고도 안 했었고, 학업으로도 찾아보려는 노력을 잘 안 했었고, 그냥 조금만 시간을 좀만 더 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첫 연출작이자 아까의 설명과 또 동일하지만 영화에 관여하는 아예 그런 경험이 처음일 때 아예 덜컥 연출을 맡게 되었고, 그게 이제 벽장을 나온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중에 또 글감의 소재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이해심이라는 키워드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해심이라고 하면은 내가 되게 이해심이라는 단어는 타인을 향해 많이 뻗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이해심은 되게 알량한 이해심이었고, 결국에는 이게 나를 위한, 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해심이었구나라는 뭔가 출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그런 것을 담은 이야기였고요. 그렇게 2019년도에 그 첫 작품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워크숍을 수강하면서 만든 작품으로 왈리왈씨가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서 보고 느낀 것, 또 그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들을 향한 어떤 연서이기도 했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부동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빙 이미지라는 굉장히 생경한 또 워크숍을 들으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영영 있을 것 같던 어떤 존재가 좀 애정을 붙이려고 하니까 또 사라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때 느낀 감정이나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그 공간 구석구석을 채집도 하고, 이미지로도 채집하고 또 소리로도 채집을 하면서 그 공간을 좀 기록하자, 또 곳곳을 채집하자라는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20년도였던 것 같은데, 또 에코필름밍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영화 현장 안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환경운동, 아주 소탈한 환경운동을 해보자라는 게 중심 소재였고, 그 작은 운동으로 선택을 했던 건 영화 현장 안에서 텀블러를 써보자.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운동이었고, 그 밖에는 이제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사를 배달을 시켜서 일회용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좀 근처의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또 식당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일회용품들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또 작은 운동들을 기록한, 또 실험한 작품입니다. 가장 애증의 관계로 남은 건 왈리왈씨인 것 같아요. 그냥 벽장을 나온 소년도 그렇고, 에코필름밍마저도 그렇고, 사실 지금에 와서는 또 그때의 생각이랑 너무너무 달라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왈리왈씨는 어떤 에세이 다큐 작업이었기도 하고,
되게 강렬했던 어떤 감정들을 강렬하게 막 끌어오르던 감정들이나 기억이나 그때 맞다고 이거는 분명히 틀림없어라고 해서 막 적었던 막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진심이었던 작업이었는데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또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되게 그것만 맞다고 생각했던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애증이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 뭐 어떤 실수하고 그 작업이랄 게 사실은 그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는 거니까 결국 그 안에서 되게 실수도 많이 했고 얻어간 것도 아주 크지만 사실 지금 한 단어로 이거를 다 퉁쳐보자면 좀 시절 인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증과 좀 그 시절 인연은 되게 또 비슷한 결을 갖추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막 애증의 관계로 따지자면 완리활시.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선생님도 제가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애증. 약간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편리한 이 방법, 좀 그런 포맷으로 저한테 조금 더 편리한 그 포맷으로 얘네를 굳이 구분을 해봤을 때 그 약간 극영화는 소설 같고 다큐멘터리는 수필 같고 또 무빙 이미지는 좀 더 시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게 뭔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말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생각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걸 시로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수필의 영역에서도 되게 또 곧잘 하는 사람이고 또 소설로도 이걸 많이 막 또 많은 것들을 확장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면 사실 이건 되게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되게 강력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맛보기식으로 경험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막 그 배움의 과정에서 그대로를 따라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나 이야기거리가 생겼을 때 제가 이 방법들을 좀 막 다 휘발하지 않고 잘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그걸 좀 하나씩 적소에다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게 어떤 작품이나 막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표출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영역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이걸 조금씩 더 배우고 채워서 좀 제 것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좀 자유자재로 그렇지만 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진짜 좋겠다. 제가 워낙 말할 때 두서없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잘 조리 있게 말하는 타입은 또 아니고 뭐 주어를 많이 빼먹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관념어를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문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런 어떤 것들이 가끔은 생략되어도 그만큼의 틈에 좀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무빙 이미지이지 않나 싶어서 그게 하면서 좀 막 되게 어떤 해소가 되는 지점에서는 무빙 이미지가 좀 컸어요. 제 안에 있는 욕구를 해소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무빙 이미지. 필름 작업은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가지고 네
지금 떠오른 건데 필름 작업은 하고 싶어서 진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두 편이 있는데 약간 이게 말이 안 흐르구나 봐요. 약간 어떡하지? 승철쌤이랑 명찬 건데 나참 이거 약간 창피하다. 약간 첫 번째는 청어들이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8mm 제작 워크숍에서 수료작으로 나왔던 병섭님의 작품인데 지금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 않고 그 두 편인데 청어들은 제가 만드는 데에 있어서 관여한 일은 전혀 없지만 그게 만들어지고 특히나 이런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영회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을 가장 크게 좀 체감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역의 이슈를 지역의 영화인이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냥 그 자체로도 뭔가 말 자체로도 되게 좋은데 진짜 이거는 약간 피부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이런 피드백 말고도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좀 해봐야겠는데? 해봄직한데? 했을 때 같이 보고 얘기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때 확 들어서 좀 크게 들어서 청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약간 어떤 동료애인 것 같은데 동료를 인정할지 뭘지 몰라도 그냥 계속 그 사람도 참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고 근데 그걸 또 되게 잘 수용하고 배워보고 싶은 걸 또 배워보면서 되게 특이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것들로 막 해나가는 게 막 그렇게 크게 또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게 그냥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봤을 때 되게 또 좋기도 좋고요. 그 이미지들도 되게 저는 그 이미지가 갖는 설득력이 되게 있다고 또 생각해요. 되게 너무 없는 부분을 가진 작품들을 저한테 없는 부분을 가진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편.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땐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로 상영 파트에서 보조 진행을 했었고 진행 보조를 했었고 홍보 디자인을 했었고 모객을 한다거나 그 모객을 했을 때 설문 통계를 낸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좀 관리를 같이 더불어 혹은 또 도맡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제작 워크숍의 또 보조 진행자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그리고 네,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이것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오래오래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면서도 많이 생각했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디하우스라는 공간이나 인디하우스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많은 사람의 막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인 경우도 되게 태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외부에 있을 때는 인디하우스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뭔가 결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엮어가는 과정에도 좀 다 같이 모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이 좀 붙였던 이유가 뭔가
해낸 것을 해낸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저희 사무국 안에서는 이거 되게 몰라서 막 되게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너무 평가 중심의 어떤 결과들만 들려오거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약간 우리는 다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단계적으로 성장형 인간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어느 틈에는 우리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좀 이렇게 되게 박한 평가를 좀 받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보람된 것은 사무국원들끼리는 저희가 사람으로 그냥 남은 것 같아가지고 동료로 남은 것 같고 그런 일을 막 겪으면서 뭐 서로 뭐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미워하는 적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성향의 차이였던 거죠. 근데 종국에는 사람이 남았다라는 것은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 평가가 되게 박했는데 남았다 이거는 되게 보람 가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영화가 그렇게 상시로 매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묶여 있는 적이 사실은 또 되게 적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또 다른 뭐 생계라든지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외부로 뻗쳐져 있죠. 그게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자꾸 좀 모여서 일을 벌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뭐 동시건 뭐 어쨌든 동시다발적이건 어쨌든 계속 있지 못하니까 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그게 뭐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을 때 특히나 뭐 기술 파트는 몇 명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한다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지역에서 누가 지금 할 수 있지? 지금 누구랑 같이 할 수 있지를 보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게 사실은 감독 말고는 잘 없는 거예요. 감독도 온전히 여기에만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뭐 다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지역 안에서 있으면서는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이 항상 좀 어려워서 더 불어 생각하느라고 지금 또 계속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계속 주춤주춤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반대로 좋은 점은 좋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관계망이 되게 여기저기에 잘 분포가 돼 있어서 어떤 때는 일이 되게 수월해지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는 누가 있어. 그럼 요거 좀 도와줄까? 그래서 뭐 공간 협조라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사람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고 근데 또 그 관계라는 게 정말 좋을 때만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물리적으로 체감하는 거리가 되게 좁을수록 그 관계가 약간이라도 미묘하게 엉키면 되게 그게 물리적 체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 체감도 어떤 누구와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되게 답답하고 막 힘이 든 거죠.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또 지역이라는 이 좁다란 공동체 안에서
다 엮여져 있는데 되게 그게 좀 어려움이 종종 생기게 되는 걸 저도 겪고 또 누군가들도 겪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영화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냥 좋을 때 좋다. 좋을 때 좋은 게 아닌가. 네. 좋아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를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누구한테? 동료나 여기 선배님들이나 네,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습니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가능한 게 맞나요? 저는 여기 누구야? 저는 여기 있고 싶거든요. 근데 네. 나야. 일단 그 실체 있는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은 또 되게 다르거든요. 지역에 실체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이 질문이. 그냥 튼튼하고 좀 건강한 조직으로 있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 일단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누가 드나들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우연이라도 내려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만남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만남이 서로가 있다는 거를 느끼는 연락 말고 뭔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또 어떤 공간으로 모여는 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건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근데 이 장소가 갖추는 어떤 힘이나 기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있다면 있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작업 의뢰가 간간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촬영도 가고 편집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인디하우스에서 했던 일을 또 이어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 시네마실 상영 사업도 같이 진행 보조와 더불어서 홍보 파트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0월 1일에 네, 2022년 시네마실 3회차 상영회가 여기 인디하우스에서 네, 4시에 열리니까요. 이걸 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보게 되면 많이 신청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죠, 제가? 그리고 네, 또 다큐멘터리 워크숍 보조 강사이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네,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취득 중에 있는데, 네, 도로주행 도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해요. 운전은 할만해요? 운전 오늘도 약간 옆에 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살짝 사고가 났었어가지고 손목이 시큰해요.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그 도로가 무서운 곳이더만요. 무법자들이 이게 뭔가 운전을 배울 때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당장 10월에 이제 제 영화를 찍는데요. 약간 생전 처음 써보는 개그 코미디 장르 영화인데 제가 생각보다 개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욕구와 욕망 중에 내가 개그를 한번 내가 생각하는 요즘에 내가 웃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구가 대단히 있고요. 이게 약간 딴소리를 하면 안 돼, 자꾸. 맞다. 그래. 이렇게 저는 웃기다고 썼는데 좀 안 웃긴데 라는 피드백도 있어서 조금 웃음기를 덜고 그러면 나는 좀 진지하게 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좀 수정하고 수정고를 작성하고 있고 오늘은 또 로케이션 답사를 다녀왔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촬영팀을 구하기 이전인데 그 나머지 스태프들은 거의 다 구해졌고 조 감독님은 한원영 감독님 그리고 연출부는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기도 한 한솔님, 이한솔 배우님이기도 한 한솔님 그리고 PD님으로는 이하음, 이수현 PD님 배우로도 또 활동을 겸하고 계시죠. 그리고 스크립터는 장명섭 스텝을 구성해서 로케이션 다니고 이번 주는 계속 로케이션이랑 배우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시나리오도 계속 피드백 받고 이달 안으로 시나리오도 완벽하게 탈고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약간 제가 성장형 인간이고는 싶은데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데는 되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몰라요. 지금 꽂혀있는 또 어떤 단어나 또 키워드는 요 한 석 달 정도 동안 좀 꽂혀있는 단어인데 좀 진짜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느꼈을 때 뭔가 거짓과 진짜, 진실 약간 여기에 또 뭔가 꽂혀 있거든요. 설명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거짓은 아닌 진짜다. 내가 이걸 진짜로 느끼고 뭐 내가 뱉은 말이 진짜고 좀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내가 믿는 단단한 어떤 생각이나 단어들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으로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인이 돼서 이렇게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당장 영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이제 올해 작업으로 준비하는 이 작품이 관객을 웃겼으면 좋겠고요. 계속 작업을 할 거라면 작업을 하되 사람을 남기면서 작업하는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이건 좀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냥 그게 올해 더 많은 얘기를 할 거고 진짜 너가 생각하는 얘기를 할 거면 사람을 남기면서 작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 더 작업하는데 그런 것들에 많이 유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영화가 이제 딱 상영이 됐을 때 뭐 관객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발 웃어주세요. 네, 제가 성장형 인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만큼이라도 해도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렸어도 조금 크게 웃어주세요. 요즘 진짜 피식이라도 웃어라 많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웃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어주세요.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